최은순 징역 1년도 윤석열 검찰이 마사지한 면피성 형량. 고일석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다. 이번 판결은 최 씨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 중 처음으로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 장모 최 씨에게 제기된 형사 범죄 혐의 중 유죄가 확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최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은 대부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최초로 형사 기소가 이뤄졌던 요양병원 불법 개설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 씨에 대한 이번 징역 1년 선고 역시 검찰의 손이 작용한 결과였다. 선고 역량에 그나마 전 검찰총장이자 현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려는 검찰의 노력이 개입된 결과라는 말이다.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건은 두 개였다. 하나는 2013년 사채업자에게 위조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 16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일자를 늦추는 데 사용됐고, 잔금 지급이 늦어져 계약금이 몰취되자 이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 서류로 제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중 사채업자에게 허위로 잔고 증명을 제시해 금원을 대여받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았고, 도촌동 땅 사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을 제시한 것은 공소사실에서 배제했으며, 소송의 증거 서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사기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의정부지법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 잔고 증명서를 재판의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을 양형 이유로서 제시하면서도 소송 사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심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채업자에 대한 대여금 사건에서 최 씨가 배제된 과정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최 씨는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안모 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견으로 최 씨와 안 씨의 재판이 분리되면서 새 재판부에서는 안 씨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지고 최 씨에 대해서는 도촌동 땅 매입 부분만 공소장에 남겨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 있다며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재검토와 성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안 씨에 대한 공판만 강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결과는 채권자 임 씨의 법정 증언을 말하는 것이었다. 임 씨는 2021년 6월 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모 최 씨와 안 씨가 동업을 한다고 알았고, 71억 원의 잔고증명서와 장모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즉 대여금 계약상의 채무자는 안 씨였지만 실질적 채무자는 최 씨였다는 것이다. 임 씨는 이어 2층에 위치한 내 사무실로 안 씨가 찾아왔고, 최 씨는 1층 건물 밖에 있었다. 목소리도 듣고 검은 안경을 쓴 모습도 봤다며 사위가 고위공직자여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 씨에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씨가 봤다는 사람이 최 씨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최 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최 씨가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는 사무실 앞까지 온 사람을 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는 게 아닌가? 안 씨의 주장 외에는 해당 인물이 장모 최 씨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는 등 최 씨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임 씨는 사위가 고위공직에 있다고 하니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전화로만 통화했다며 목소리가 분명히 장모 최 씨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고 안 씨에게 화를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안 씨가 장모 최 씨의 대역을 데려왔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지만 임 씨는 분명 장모 최 씨가 맞다고 답변했다. 임 씨는 최은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임 씨가 전부 승소하지 못한 일부는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며 최 씨의 책임을 30%만 인정한 것이었다. 즉 이 민사 재판에서도 위조 잔고 증명서는 비록 일부라도 최은순 씨에 대한 금전대여 행위의 근거로서 최 씨의 상환 불응에 이른 금전대차 행위가 잔고 증명서를 바탕으로 임 씨를 기망한 사기였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검찰은 안 씨를 분리시킨 이 사건에서도 사기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있어서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줄여 형량을 1년으로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구형과 선고는 이 기준에 따르면 너무 적거나 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적정 형량은 5년에서 8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 씨에 대한 적정 형량은 6년에서 9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단일 사건이 아닌 별개의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될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다른 사건들은 차치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서라도 엄연히 실행된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더라면 혹시 재판부가 감경에 감경을 거듭해 적용했더라도 최소 형량이 5에서 6년에 해당된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기소하면서 중대 범죄인 사기와 소송 사기 혐의는 모두 배제하고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것마저 두 개의 사건을 한 개로 줄이면서 최 씨의 형량을 1년에 맞추는 고도의 법 기술을 시전한 것이다.